엄마는 도대체 그게 뭐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걸 누가 해? 딸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은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이들을 위해 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딸을 돌보며 제가 누려야 할 삶의 작은 기쁨마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사람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줄 알아? 아들의 목소리도 거들었습니다. 설마 이 두 아이가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들일까?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를 엄마, 엄마 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무릎에 손을 올리며 울먹이던 아이들인데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도 없이 했겠죠. 그러나 그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저는 어릴 적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집안 살림과 자식들 뒷바라지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출근길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저녁 준비를 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빨래를 널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도 제 손에는 늘 무언가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든든히 먹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끝없이 움직이던 시절이었죠. 한 번은 아들이 중학교 때 과학 숙제 준비물을 깜빡했다고 다급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문방구를 찾아 헤매며 필요한 재료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숙제가 잘 끝나서 아이가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새벽까지 함께 재료를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손수 도와주며 아이의 결과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피곤함도 잊혀졌습니다. 아들이 완성된 프로젝트를 보며 기뻐하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제가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삶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해도 그런 기억들은 제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제가 부모로서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희생했던 날들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크고 잘 살면 그걸로 좋겠으니까요. 제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나 여유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식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을 때 모든 희생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저의 노력을 옛날 방식이라 치부하며 가볍게 여길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자식들에게도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일까? 자식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노력과 사랑이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인가? 아니면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인가? 이 혼란스러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저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무심함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할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상실감이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희생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이 아깝지 않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제 마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무시당하는 감정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을 잠식해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을 겁니다. 엄마,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던진 농담이나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나온 투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나를 어른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요즘 애들한테는 전혀 안 맞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저는 화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너무 희생을 강조했나? 아니면 너무 간섭했나?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의 대화가 끝나지 않은 메아리처럼 가슴속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은 점점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는 요즘엔 다 인터넷에 있어요. 아빠, 그거 너무 옛날 방식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그들이 부모를 더 이상 조언자나 지혜를 나눌 어른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엇을 말해도 경청하고 제 의견을 따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부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은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엄마는 그걸 몰라서 그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들에게 있어 하나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부모로서의 제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의 어린 시절에만 필요했던 사람일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일까? 자식들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부모를 점점 배제하는 모습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무심했나? 혹은 내가 가진 방식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구식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느끼는 상처였습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아마도 알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한층 더 작아지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이유는 자식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내가 우선이야.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자주 이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그 말은 아이들에게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저의 감정과 필요는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도 제 감정을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걸어도 제가 몸살로 앓고 있더라도 괜찮아. 엄마가 갈게라며 그들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힘든 순간조차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는 항상 강해야 하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이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제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이유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섭섭함을 표현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 자신에게 다시금 소중함을 부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 자신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아이들과의 대화 중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제 의견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구식이라니까? 아들이 특유의 반박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침묵하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구식일 수도 있지. 하지만 기억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엄마가 그 구식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걸. 그 순간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친 게 내 선택이었어. 엄마는 그걸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 선택이 무시당해야 하는 이유는 없어. 엄마가 한 모든 일에 대해 한 번만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제가 그동안 느꼈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희생을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것이었죠. 그 말을 하면서 제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은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사과를 하거나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반응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그 결과 그들도 저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참아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제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희생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도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작은 것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엄마를 많이 속상하게 했어. 엄마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솔직히 말했을 때 아이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전부였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취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이는 제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저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오늘 그림 수업이 있어서 못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 같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식들에게 제 존재를 각인시키는 작은 행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무심코 엄마, 그냥 그만두시 그래? 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 삶의 중요한 존재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엄마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덕분이야. 이 말을 했을 때 아이의 표정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이들에게 존중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제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 변화에 아이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점차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딸은 종종 저에게 먼저 엄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제 경험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고 진솔해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딸도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딸의 이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제가 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고 제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감정은 부모로서 가장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방치하면 관계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변화해야 할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무조건 떠받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고 때로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감정을 드러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자식들에게 제 존재의 가치를 알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그 대화는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제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더 편안하게 저를 대하며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부모로서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이야.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느껴왔던 진심을 담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며 그들에게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자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언어와 방식을 배우며 소통하려고 시도하세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존중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전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과 자식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공감과 응원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